그러니까 얼굴 표정들이 이렇게 야 뭐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시저스의 헬로우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테크 관련된 장비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는 낭만이 넘치는 하지만 감성이 좀 모자른 옆집 형 같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헬로우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000명? 1000명 될까 모르겠네. 그냥 많죠.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정재영이죠. 이정재영. 그러니까 이정재영은 나이를 먹어서도 봤는데 실물로 보면 일단 그때가 오징어 게임 바로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뜨기 전에 오준석 작가님이 불러가지고 촬영을 갔는데 그냥 어릴 때 봤던 내 그 기억 있잖아요. 이 하이틴 스타일 그게 있는데 그 형님을 찍고 편집을 딱 하는데 이게 세월이 가도 사람이 주름도 좀 있고 하지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 살아온 인생과 그 매너와 그 표정과 그 연기력이 이렇게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니까 편집하면서 진짜 세월이 가도 나이가 먹어도 클래스는 영원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태사자 형준이 형 태사자 옛날에 편집할 때 그 옛날에 뮤직비디오 할 때였어요. 그때가 태사자가 그때 되게 잘생겨서 미모가 폭발할 때였는데 김영준 형님이 그때 당시에 그 태사자에서 가장 잘생긴 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편집을 하는데 남자로서 보면서 미모가 와 이 형은 뭘 먹었기에 이렇게 잘생겼나. 그리고 그때 김원준 형님 그때는 이제 연예인 가수가 지금처럼 아이돌처럼 막 꽃미남이 없을 때였어요. 육각수 막 미스타투 막 가수들이 약간 좀 터프하고 남성적인데 여성스럽게 잘생긴 아이돌의 그 근본이 그때는 태사자 김원준 형님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잘생겨서 지금처럼 뭐 우리가 컴퓨터로 편집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 쪼그 셔틀이라고 해서 다이얼로 편집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놓칠 때가 많은 게 편집하면서 너무 잘생겨서 이걸 놓쳐요. 플레이를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머릿속이 편집이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존나 잘생겼다 진짜 존나 잘생겼다. 근데 이 형들이 슈가맨 나오고 지금 막 다시 활동 최근에 다시 보이면 옛날 그 모습을 지금도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번에 형준이 형님은 그 이제 다른 거 예능 때 촬영 때만 봤는데 형님 지금도 잘생겼다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기억난다고. 옛날에 정우성 형님을 현장에서 봤을 때가 어릴 때인데 전 엑스트라 그러니까 단역으로 나갔었고 이제 형님이 이제 주인공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형님이 딱 한 번 봤으니까 형이니까 우리 단역들 추워가지고 다들 그 드럼통에서 손 올리고 있었단 말이야. 좋다 춥다 막 했는데 형님이 그때 근데 정성이다. 근데 옆에 딱 와있어요. 우리 같이 불 쬐고 있는데 춥죠. 와 이게 그때 당시 우리 그 단역들은 한 10시간 기다려요. 막 10시간 대기하고 막 추워갖고 그러고 막 밥 도시락 참 햇반이면 한솥 도시락 차가운 거 그거 먹는데 와가지고 춥죠. 제가 연기를 좀 잘할 테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좀 따뜻한 거 있으니까 좀 드시고 하세요. 근데 이게 말 한마디가 우성이 형 진짜 이게 그냥 그게 20년 거의 가까이 됐죠. 한참 빛날 때 빛날 외모가 그렇게 와서 한마디라도 해주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런 대스타가 보통은 연예인들 차에 가 있거나 아니면 대기실에서 대본 보거나 그냥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차은우급이 아무리 멋있다고 하는데 정말 잘생기고 멋있죠 차은우 씨는. 근데 그 똑같은 거에 대한 그 감정이 우리 시대 때는 왜냐면 우리 때는 비트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때 당시 97년도에 비트가 나와서 오토바이 막 두 손 놓고 다니고 막 머리 탁 해가지고 막 고소영 씨랑 나와서 하는데 제가 나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3에서 대학교를 넘어갈 때였는데 전부 다 대학교 이제 애들이 입학식에 다 정우성 머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전부 다 이런 노래하고 다 오토바이를 끌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형님이 태양은 없다 해서 또 꽃남방에다가 이정재 형님이랑 막 그거 막 낭만의 그걸 하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영화는 이제 극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그 큰 화면으로 스크린을 보기 때문에 특히나 그땐 직업이 또 배우였기 때문에 그 동경.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촬영장에 걸어 들어오는데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앞에서 얘기를 거는데 이게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춥죠. 저기서 좀 몸 좀 따뜻한 거 좀 이러니까 다들 그때 우리 남자 배우들밖에 없는데 사람 자체가 잘생겼는데 이렇게 인성까지 하면 이 형은 뭘로까지? 이 형의 단점은 뭐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다는 거는 그냥 사생활적인 부분인데 그냥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했던 형이 이 양반한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와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이거 진짜 사람 불공평하다 했었거든요. 그때 뭐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그때 막 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님은 계속 자기 연기를 계속 깨면서 어쨌든 최근 서울의 봄이 천만광
관객을 넘겼잖아요. 그 전까지 히트작이 없었어요. 영화는 오래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쭉 됐고, 옛날 그 영화가 이제 무사라는 영화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우성 그 중국에서 원래 영화 찍었던 건데 한국 로케션에 저희가 엑스트라로 간 거예요. 그 촬영 감독님이 저희 대학 동기 형이어가지고 한 건데, 그때 긴 머리의 정우성은 너무 멋있었죠. 아무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서영도 하고 미모들이 살짝 이제 좀 카메라 맛을 많이 봤는데, 옛날 연예인들은 그냥 본연 그 모습들이라 너무 그게 사실 잘생겼다는 기준이 이제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진짜 이분들은 조각이다. 아이유 씨가 이제 좋은 날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직 어릴 때인데, 그때 뭐 나도 어렸으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냥 요정 같은 느낌? 맑고 순수하고. 왜냐면 나는 이제 좋은 날에 대한 그 노래를 워낙 좋아해갖고, 왜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 마시멜로 전에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봤으니까. 근데 부라는 그 24일틀곡을 야구장에서 막 이렇게 부부부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노파심에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할머니하고 또 살아가고 약간 스토리를 알고 있었다가 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김성령 선배님도 진짜 예뻐요. 김성령 선배님은 40대 때 아마 내가 소스를 봤는데, 아니 이 미모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10년 전이면 30대인데 김성령 선배님이 그때 당시 이제 그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그 영상 편집하는 것도 이제 건너서 이제 알아가지고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니 이 정도 나이가? 근데 이렇게 관리도 잘하시고. 근데 그런 걸 보다가 확실히 젊은 사람들 보면은 다 예쁘죠. 김연아 씨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게 미모가 예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세, 태도, 뭐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자기 일에 집중할 때 보면은 진짜 너무 매력 있는. 저 때는 김태희 씨보단 저는 김희선 씨. 근데 제가 실제로 저도 김희선 씨를 봤지만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너무 예쁘지. 한지민 씨는 제가 그 배우 활동할 때 한지민 씨의 첫 CF가 저랑 같이 찍었거든요. 그때 감자깡 마늘깡이라는 농심 과자였는데, 그때 한지민 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그때 강성민 씨, 저 그리고 한지민 씨 3명이 이제 거기에 출연자였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저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만 있어도 이게 사람이 시간이 막 그냥 타이밍러프 되는 것 같이 보는데, 그리고 저 친구는 되게 잘 되겠다 했는데 이게 한지민이었던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후배 연기를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전미도 씨. 이제 전미도 씨가 제 학교 후배인데 키도 작고 오밀조밀해요. 근데 무대 하는 걸 봤는데 막 성량기 이게 막 무대를 막 뚫고 나와.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라고 막 그때 느꼈는데, 그거 하고 지금은 너무나 잘 이제 활동을 하는 배우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도 연기를 잘했고 그 무대에서 하는 집중력이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가 카메라 찍고 있는 감독이라면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몰입도 있는 연기를 한다. 아이유를 한번 너무나 한번 다시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한번 실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많은 팬심인데 김연아 아이유는 그냥 국룰 국가대표급. 그리고 요즘 배우나 요즘 젊은 친구들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옛날 배우들은 호흡이 길었어요. 연기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이나 연기에 대한 진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꽉. 왜냐면 그들은 정말 수천 대 1의 오디션을 뚫고 연기를 하느라 하기 때문에 인생을 거의 기회라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딱 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유튜브가 생기고 쇼폼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연기 보는 맛이 안 나요. 예쁜데 나 그냥 뭐 했어 이제 이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깊이가 좀 작다 그럴까, 얇다 그럴까. 그러니까 좀 정말 웰메이드한 연기를 미친듯이 잘하는 쇼폼이 저는 너무나 이 시장에 필요할 것 같아요. 와, 이 배우들 진짜 미쳤다는 연기들을 모은 쇼폼 채널이 생기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내 걸로 해야 되는데, 배우들은 미묘한 표정들이 많아요. 아이돌은 카메라 렌즈를 와이드한 걸 잡거든요. 1대 다수가 나오거나 2, 3인으로 찍다 보니까 몸 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들이 이렇게 야 뭐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돌들은. 근데 배우들은 카메라가 있어도 살아온 그 폼, 가오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 하나, 표정 하나, 눈썹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집을 하든 뭐 촬영하든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연기자들은 잘생겼다는 걸 넘어서 그냥 와 이 사람은 하나의 어떤 인생이 담겨있는 얼굴, 그런 느낌이 있고, 아이돌들은 와 잘생겼는데 약간 AI로 만든 느낌? 배우 쪽이 확실히 멋있죠. 그러니까 아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맨날 그 영화제 같은 거 나가면 가수들 나오면은 약간 배우들이 본조 부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지만 약간 그것도 저는 좀 약간 안 좋다고 보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배우들은 그게 속으로 미친듯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오예요, 가오. 예를 들면 우리 배우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에서 가잖아요. 배우들끼리 어떤 경쟁이 있냐면 누가 더 슬프게 우는지에 대한 대결하는 장면. 그러니까 와서 보통은 상가집 가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는 하는 애도 있고, 누구는 우는데도
술 탁 먹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 딱 프레임으로 보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에서 친구 근데 마치 그 상상은 20년 지기 친구가 일매를 하다가 자기 닭에서 죽었다. 난 그 친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잔으로 뭘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냥 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찍고 음악만 가면 그런 서사인데 이게 배우들끼리는 속은 정말 슬프고 이런데도 하고 또 이게 감정을 숨게 되는 게 실제로 우리도 촬영장 가면은 선배들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사고를 당하는데 웃으면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참 직업이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이 감정이 내가 지금 막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한 걸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막 사고 나고 이런 걸 해도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상식에 가도 사람들이 약간 이게 하는 이유가 속은 유진스 나왔다 누구 나왔다 막 장원영 이러고 싶은데 카메라가 보면 내가 이런 느낌? 재우야 최근에 나 힘들 때 네가 나 많이 정신적으로나 많은 좋은 얘기 해줬는데 네가 친구인 게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다. 우정 영원히 가자. 요즘 사실 AI 영상 AI 컨텐츠 AI 생성형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아마 이쪽이 시장이 많이 판도가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뀔 거고 이 기술은 익혀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좌절감이 뭐냐면 내가 상상력이 이렇게 없었나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감이 커요. 그 말은 저는 거의 20년 넘게 사람을 찍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담아냈던 사람인데 요즘은 AI 때문에 구름을 담고 강아지를 담고 물을 담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담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진짜 많아질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정말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게 더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서 무엇인가를 찍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것을 판타지 상상들을 해서 이거를 계속 시각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몇 년 동안 이걸 연마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도 한강 작가처럼 정말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감독들이 우리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트렌드를 가까이 두되 감성은 멀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합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연예인은 성격이 다 기본적으로 좋아요. 왜냐면 일단 이 사람과 관계가 벽으로 있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티켓이 이제 촬영을 가서 카메라 감독으로 가면 배우들은 카메라를 찍히면서 이렇게 쉬다가도 감독님 힘들죠? 혹은 내가 잘 찍은 걸 만약에 보여주는데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날은 짜인 거야. 근데 또 다른 촬영날 다른 연예인을 만나요. 그럼 그분들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분이 또 짜인 거야. 저는 그냥 김재우, 카레 부부 첫 촬영 때가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같이 MC를 봤는데 처음 만난 날 저는 사실 그때 김재우 인상이 되게 무서웠었어요. 옛날에 그 같은 재우가 동네 싸움도 좀 했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랬는데 친구로 먼저 이렇게 또 손 내밀어주고 매주 방송하는데 뭔가 되게 따뜻함이랄까? 친데레? 뭐 먹을 거 있으면 야 옥키야 와서 먹어 야 옥키야 뭐 좀 해 야 옥키야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항상 저보고 야 너는 진짜 천재야 너는 진짜 옥키야 너는 응원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의 급에 맞게끔 노력하려고 진짜 되게 많은 그 정신적으로나 내가 살면서 이런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얘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 나한테 계속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니까 내가 실력이 만약에 안 늘면 얘랑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재우 것도 지금도 같이 계속 우정을 나누면서 일도 같이 하면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변치 않고 만나는 게 저는 김재우 씨가 아닐까. 최근에 그 심은진 의리의 심은진 어저께 자유대전 보니까 베이비복스 나오더라고요. 은진이는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처음에 학교 왔을 때 연예인이었단 말이에요. 2집 활동하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초특급 연예인이야. 근데 이거 너무 털털한 거고 집에 갈 때 동네 같은 동네라서 하고 같이 가는데 술도 너무 잘 사.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내 친구들 군대 가면 다 전해갖고 군대 잘 갔다 오세요를 해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연예인 활동으로도 막 탑도 찍고 어쨌든 잘 나갔었는데 10년 있다가 만나도 똑같아. 최근에 우리 또 뭐 해내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그 본성이.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맨날 만나서 뭐 우리가 뭐 하는 그런 건 아닌데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나는 요즘 들어서 너무 막 짧게 만나고 짧게 헤어지고 그런 인연들인데 되게 의리 있는 정말 멋진 녀석, 멋진 친구. 옥동자형. 나의 또 정말 정신적 스승 같은 멘토 같은 형. 옥주부 형 같은 경우도 사진을 하면서 우리 친형이랑 원래 같은 그 스승 밑에서 사진을 배웠던 형인데 옛날에 옥동자 형님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스튜디오 가면 게임기 같이 하면서 내가 우리 친형의 얼굴이 안 닮아가지고 저를 친동생인지 몰랐던 거야. 우리 형이랑 나랑 형제 관계를 모르고. 근데 우리 형 결혼식 때 사회를 봐주러 왔어요. 야 너 여기 왜 왔어? 저 친동생인데 야 둘이 형제였어? 그렇게 했던 게 벌써 이제 시간 꽤 오래됐는데 옥동자 형은 내가 정말 너무 대단한 게 개그맨으로 어쨌든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사업도 하고 뭐 옥주부도 됐고 지금은 또 정정수라는 또 커뮤니티 채널도 하고 있는데 이 형이 뭔가에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
끝까지 파는데 동생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게, 내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어디 사무실에 갈 데가 없어갖고 방황하는데, 아 여기 사무실 넓어, 이 자리 여기 많으니까 와서 그 의자 하나 깔고 앉아, 이 말이라도 해주는 게, 제가 그때 사기당하고 정말 바닥 칠 때였거든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야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 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카메라 밖이나 아니나 되게 따뜻한 형. 내가 정말 이 형님은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지만 애들 키우고 형수님한테도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하고 그런 거 보면은 나랑 너무 급이 안 맞는 분인데, 나를 언제나 그냥 친동생 같이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 좋은 마음, 좋은 조언 해주는 형을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 인복이 좋구나. 섭이랑도 지인이고 동네도 같은 동네고, 근데 얼굴 보기 쉽지 않은 섭이가 지금 한 8년 가까이 됐겠죠. 한 8년 정도 했다는 거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빠른 승진을 했던 경우냐, 아니면은 그 승진을 못했느냐,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 이 섭 같은 경우 뭐 8년 정도 했을 때 지금 이제 대기업 거의 스타트업을 차려갖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 내가 감히 예측을 해보면 원래도 테크를 좋아했었고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블로그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보는 관점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직접 써보고 이거를 블로그로 글로 남겼던 거를 영상화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투의 딕션이 되게 독특했어요.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은, 섭이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뭔가 이렇게 내리꽂는 목소리인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시각으로 안 보더라도 귀로만 들려도 꽂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같은 게 호감도 될 수 있고 비호감도 될 수 있는데, 사람이 10번을 하고 20번이나 100번을 하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친숙해져요. 그게 영상 올라오는 주기가 띄엄띄엄 올라오면 이게 좀 약간 낯설 텐데,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이거를 같은 톤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냥 틀자마자 안녕하세요 이섭이에요 오늘 컴퓨터예요, 안녕하세요 이섭이에요 오늘 스마트폰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섭이에요 뭐 생활용품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생활 밀착형에 관련된 주제들을 잘 터득을 했고 꾸준히 올렸고 항상 같은 텐션으로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초석이 되지 않았나. 5년만 넘어도 사실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1년만 해도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때려치고 유튜브 시작해야 되겠던 사람들은 6개월도 너무나 지옥 같은 길이야. 왜냐면 수익이 안 나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즉 다시 말해서 칭찬받을 때도 없고, 누군가 와서 악플을 남기거나 내가 영상을 만드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속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여유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돈만 생각하고 가는 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다시 직장을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수익이 이게 레드오션 뭐 블루오션 뭐 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처는 돼요. 왜냐면 유치원이 뭐 계속 되고 학교가 돌아가고 하는 이유는 계속 이게 새롭게 이게 바뀌잖아요. 그런 게 유튜브도 똑같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 만약에 유튜브에서 누가 뭐 먹방을 밖에 하는데 그 사람이 예쁜데 잘 먹어, 그럼 찌양이랑 뭐 이런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실증을 느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UPS가 더 먹어, 더 예쁜데 더 잘 먹으면 거기에 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는 내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다 했을 때, 근데 6개월 동안 내가 먹을 돈이 있는지,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체력이 되고, 내가 6개월 동안 먹었을 때 편집을 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조금 그거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 잘 나가는 유튜버들의 가장 첫 번째 영상들을 봐야 돼요. 첫 번째부터 10개 영상들을 보면 얘들이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고 되게 뭔가 막 긴장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막 그땐 조명도 없어요. 조명도 막 부족하고 막 말도 부족하고 한데 요즘 것만 보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최근 영상만 보고 잘한다, 뭐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어, 돈 벌고 싶다, 이렇게 해서 덤비는데, 그러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내가 롤모델로 따를 만한 유튜버들의 가장 첫 영상을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내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300에서 500 정도만 벌어도 유튜브를 버틸 수는 있는 금액이죠. 잘 버틴 게 아니라 그 정도면은 그것도 자기 어쨌든 브랜드는 이미 쌓여 있을 테니까 그 정도면은. 근데 그게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시장이 엔터테인먼트성이 강한 이쪽 시장이잖아요. 연예인들은 그 전에 인성교육부터 연예인이 될 준비를 해요. 과정을 쌓고 노래 연습을 하고 춤을 추고 인성을 배우고 돈을 낼 수 있는 기획사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있는데, 유튜브는 나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해서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야.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틀린 거야. 저도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어떤 유튜브 모임을 가면 구독자 몇 명이요가 우리에게는 거의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친구들이 난 10만인데 너 2만이냐? 이러면서 깔보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인성이 우리가 검증되지도 않고, 유튜브에서는 편집된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꺼지고 욕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카메라 앞에서는 내가 편집된 모습
모습들만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섭이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못 나갔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똑같이 돼, 사람을. 그러니까 얘는 유튜브라는 게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나락가는 유튜버들 특성은 이걸 권력으로 알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내가 좀 된다? 나 권력이고 내 팬덤이고 내가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막 이런 식인데, 이섭 같은 경우는 정말 정석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문제들이 그 친구도 있었는데 이거를 개그나 웃음기로 옛날에 그런 것도 나왔었고 하는데, 빠른 사과와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이걸 컨텐츠로 사람들한테 또 웃음을 준다거나 또 성실함으로 이걸 또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락을 갔을 때 자기는 잘못이 아니랬다, 자기는 원래 그럴 뜻이 없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진실은 나중에 무마가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데, 변명을 또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거짓말도 덮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이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가. 그러니까 저는 왜 멍청이같이 오래 하냐고 사람들이 자주 묻거나 궁금증을 가져요. 옛날에는 제가 구독자가 없어갖고 무시를 많이 당했던 적도 있는데, 점점 무시를 덜 당하는 그 이유가, 야 구독자 그 2만 명 그것이 존나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하면은 어려워. 자기들도 1년 했더니 10,000명 모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이걸 17년 동안 해? 근데 영상도 제가 주기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꾸준히 올리잖아요. 1년에 평균 150개에서 200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돈이 돼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그 나이 때 내가 기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는 기록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아직 안 하는 사람들은 기록하는 거 먼저 익숙해지는 거를 저는 하기를 바래요. 지금 잘 나가는 유튜버들 보면은 이거를 일로만 바라보는 거지 권력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잘못 뜨는 경우들은 뭐냐면 정말 그 어그로 한 방 딱 뽑아갖고 잘 됐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어그로 없이는 뜨기 힘든 시장이 돼버려서, 사실 우리 이도현 변호사님이 잘 될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잘생기고 또 어떤 어그로에 다 있어,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성실도, 일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어디 현장에 맨날 나가 있고, 그러니까 누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익숙하잖아요. 여기저기 다 나오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떴다, 그런 유튜버들이 요즘은 거의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정말 성실함과 그런 어그로와,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해가 되지 않고 유익함을 줄 수 있거나 공익성을 줄 수 있거나 좀 사람들한테 좀 좋은 컨텐츠들이 확실히 요즘은 더 잘 될 확률이 크니까, 나쁜 것도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그런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